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뭐 신속심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방송이 가질 수 있는 그 영향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저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국민적 여론을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몰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이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심의 대상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 여론에 심단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신속심의권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속심의권은 위원장님의 권한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고 또 합의로서도 인정이 되어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위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알겠습니다. 신속심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방심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도 나왔고 지금 진상 규명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 개인정보 이거는 엄격히 보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졌다든가 또 이익적 목적을 가졌다든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입수되거나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든가 다른 이익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뭐 실수에 대한 유출이 아니고 편파적인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다 이러면은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범죄죠. 그 민원 사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풀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거 지금 민원 신청인들이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정인으로 민원 신청이 포함되어 있고 또 형사 고소형 등으로 소송 진행 중이고, 네 이게 뭐 어느 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받아서 정인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뭐 이분들이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이것이 일종의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님? 국회라든가 감사원 이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관이 있으면은 개인정보 요청을 많이 받죠. 예, 예. 그때는 어떤 형태로 서류를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일체 개인 민원을 신청한 개인의 정보는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 민원 출석에 관한 부분들은 전달 받았습니까? 저는 뭐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뿐입니다. 방심위에 개인정보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 정인에 대한 그런 요청을 특별하게 없었고요. 뭐 받은 건 없습니다. 이게요 옛날 그 소방청 관련돼서 보면은 국회 녹취 파일을 제공할 경우에도 119 신고 접수 정보 및 대화 내용 녹취록을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여기 헌법 20조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라든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익위가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7개월 만에 내렸는데 우리 유희림 위원장 가족이 된 친척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민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지인을 이용해서 민원 제기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권익위가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순수한 공익 제보자라는 정상 지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방심인 노조 유출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수 의심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민원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한다거나 또 어떤 한계를 짓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 사주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프레임이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여기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집요한 취재를 받고 있고 또 여기에 그런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의 폭력적인 수단도 억압적인 수단도 표현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본인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형태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은 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MBC와 무스타파에 유출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돼버리고 여기에 민원을 누가 넣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데 누가 여기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헌법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등등을 기반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자유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셀프 민원이라는 얘기 많이 공격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방심위의 뉴스타파 안건 언제 상정됐습니까? 그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관련해서는 9월 4일 날 9월 5일이나 예, 4일이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날 예. 전임 위원장 직무대행인 황성욱 상임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위원장께서는 언제 호선됐습니까? 위원장 저는 9월 선출됐습니까? 8일 날 위원장에 호선됐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된 9월 5일은 황승우 상임위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직무 수행하고 있을 때죠. 맞습니다. 예. 예. 그 호선되기 전인데 이 민원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민원 사주를 하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저 안건은 상정됐는데 제가 누구를 동원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었고 그리고 개인 민원인 내는 사람들은 오직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뿐입니다. 그 일반 위원으로 있긴 있었죠. 위원장 호선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그런데 그 방송 소위에서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일반 위원으로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예, 류일임 증인 방심위원으로 임명된 게 며칠입니까? 작년 8월 18일입니다. 네, 작년 8월 18일 방심위 안에 있었습니다. 예. 이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희 위원님, 제가 이게 귀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잘못 들었길 바라면서 여쭤보는데 아까 청구민원 그 민원 신청인들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2차 가해라고요? 아니요, 제가 안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나? 제가 제 귀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예, 국회 출석을 저는 제가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